있잖아. 나한테 기숙사 룸메이트가 있었거든. 앞으로 그를 현이라고 부르도록 하지. 현이 지난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학교에서 모습을 감췄거든. 난 그게 아주 수상쩍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방 안에 남겨진 그의 물건들을 좀 뒤져보았지. 그리고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 지금부터 그의 노트에 쓰여진 내용을 들려줄게. 물론 이름이나 장소 같은 건 좀 바꿔서 얘기할 거야. 노트에 적힌 첫 번째 글은 바로 이거였어. 난 한 번도 일기 같은 걸 써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지. 첫 번째 밤. 콘서트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 난 하드코어한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잭이 연주하는 기타 소리는 제법 훌륭했다. 콘서트가 끝나고 내 여자친구 레이첼과 나는 친구들을 집에 태워다 주었다. 릭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오렌지색 불빛이 밤하늘을 밝게 빛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근처에서는 연기 같은 것이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엄청나게 밝은 불빛과 엄청나게 많은 연기였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 우린 릭네 집에 불이 난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만큼 엄청난 불빛이었다. 우리는 길가에 차를 대놓고 불빛이 비춰오는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빛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음산한 찬송가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매우 깊고 커다란 것이었다. 이내 저 앞쪽으로 커다란 모닥불을 둘러싸고 둥글게 원을 그린 채 음산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가까이 접근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레이첼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거겠지.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이다. 성가를 부르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로브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무슨 수도사들처럼. 그들이 쓰고 있는 두건이 그들의 얼굴을 어두운 장막으로 가리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폰을 꺼내 들던 자세 그대로 당장 뒤로 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트럭 쪽으로 뛰면서 운전석의 레이첼에게 시동을 걸라고 외쳤다.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그곳에서 도망쳤다. 친구들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같이 차에서 내렸던 릭에게 아마 그들이 나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분명 살떨리게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놈들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그 괴상한 짓거리가 시작되었다. 나는 끔찍한 악몽을 꾼 것이다. 하지만 꿈속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겪거나 구역질나는 체험을 한 것은 아니다. 그저 아주 으스스한 일이 벌어졌을 뿐. 꿈속에는 단지 두건을 쓴 누군가가 등장했을 뿐이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거기 가만히 서서 그냥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의 새까만 눈동자가 나를 아프도록 노려보고 있었다. 두 번째 밤. 어제와 똑같은 꿈을 꾸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어제보다 꿈속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치 그 남자의 시선이 날 꿈속에 묶어두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밤. 뒤통수가 선뜻한 느낌에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은 잠에 들지 않을 생각이다. 또다시 그딴 꿈을 꾸고 싶지는 않으니까. 계속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서 밤새 TV쇼를 볼 계획이다. 네 번째 낮.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그저 잠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늘의 맹세컨대 난 분명 그 두건을 뒤집어 쓴 남자가 기숙사 창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네 번째 밤. 오늘도 깨어 있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수면 부족이 결국 내 정신을 기절하듯 잠들게 만들었다.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이 두건을 뒤집어 쓴 남자가 나왔지만 이번엔 아주 높고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꿈을 꾸는 내내 들려왔다. 그리고 드문드문 아주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곤 했다. 내가 이런 짓거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룸메이트인 루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그는 연휴를 틈타 집에 내려간 상태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5번째 밤. 레이첼에게 밤 시간 동안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혼자서 이 상황을 대면할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꿈, 똑같은 남자, 그리고 똑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번엔 그 웃음소리가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주 들려왔다는 사실뿐이다. 무슨 빌어먹을 공포영화 속에라도 들어온 기분이다. 6번째 낮. 그를 보았다. 꿈이 아니라 화장실 거울에 비친 그 지랄맞은 잔상을 봤다는 얘기다. 나는 빠르게 뒤를 쳐다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제발, 내가 이걸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6번째 밤. 루크, 내 룸메이트가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주었다. 그는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반응한다며 그저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얘기할 뿐이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이 악몽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일까? 7번째 낮. 또 그를 보았다. 이번엔 길 건너편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게 망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왜냐면 적어도 20초 이상 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7번째 밤. 오늘은 꿈을 꾸지 않았다. 더 심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창문을 보는데 거기에 그 두건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처럼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창문에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다시 그쪽을 바라보니 그는 사라져 있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곳에 머무르는 일은 아주 위험하다. 8번째 낮. 짐은 거의 다 챙겼다. 서랍장이 문제인데 그냥 루크가 쓰라고 두고 갈 생각이다. 제발 본가로 떠나는 이 작은 여행이 내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어쩌면 나에겐 잠시 숨 돌릴 만한 일이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 밤. 루크가 오늘 밤 열리는 파티에 가자고 했다. 나는 그에게 너무 피곤해서 잠이나 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기숙사를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다. 차라리 파티에 갔다면 좋았을 것을. 루크는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난 방 안에 혼자 남아있었다. 또 그 꿈을 꾸었다. 또다시 한밤중에 깨어나 창문을 쳐다보았다. 다행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에 들었다. 밖에서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문에 달린 눈구멍으로 살펴보니 레이첼이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 외치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문을 열었고 내 앞에는 레이첼 대신 그가 서 있었다. 영원히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 까맣고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는 끔찍하고 피가 마를 것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의식을 잃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기숙사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 뒤편으로 그가 보였다. 그가 군중 뒤에 서서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당장 떠날 것이다. 챙겨둔 짐을 들고 지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런 짓을 계속 당해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난 지금 떠날 것이다. 노트에 적힌 내용은 이게 끝이야.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제법 시간이 흐른 상태지. 얼마 전 레이첼이 본가에서 돌아왔어. 충격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것 같더군. 그녀는 더 이상 션과 사귀는 상태가 아니야. 하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지. 션은 자기 부모님 댁에 돌아가지 않았거든.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날 밤 션은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타는 대신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노트에 적힌 내용으로 짐작해보건대 아마 그는 그 두건 쓴 남자로부터 도망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나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의 시선을 계속 감당할 수도 없었던 거였겠지. 그래서 결국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거야. 그가 죽은 뒤로 방을 뒤져 그의 노트를 발견하고 나서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봤어. 그리고 나는 션이 봤다는 그 사악한 종교 집단에 대해 나름대로 좀 알아보기로 했지. 어딘가 깨름칙한 부분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들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누구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고 누구도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더군. 그들이 너무 비밀스러운 조직이라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사실 애초에 그런 숭배자 집단 같은 건 없었거든. 나는 첫째 날에 션과 친구들이 보았다는 그 주황색 불빛에 대해 레이첼과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그들은 그날 밤 숲속에 캠핑객이 있었던 건 맞지만 션이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음산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지. 게다가 션이 말한 그 사악한 찬송가 같은 것도 그냥 평범하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대. 심지어 그들은 그걸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서 가까이 가긴커녕 별 관심도 주지 않았다고 하더군. 그러니 사실 이 모든 것은 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일 뿐이란 거지. 아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공포스러운 집단을 만들어낸 걸지도 몰라. 어쩌면 유년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물론 난 무슨 심리학자는 아니니까 그저 추측만 해볼 뿐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 가장 타당한 가정은 결국 션의 상상력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어둡고 슬픈 내용이지. 그게 바로 어제까지의 내 생각이었어. 한밤중에 두건을 쓴 남자가 창문을 열고 들어와 션의 노트를 가져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의 생각이었지. 그는 돌아가기 직전에 딱 한 번 나를 쳐다보았어. 션의 말대로 그건 정말 새까만 눈동자였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